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고전시가와 수필 세트 해볼게. 첫 번째는 고전시가 김기홍의 농부사라는 시인데 이 시는 어렵지 않거든. 일단 화자가 나와 있는데 화자가 나라고 제시되어 있어. 이 내가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면 돼. 농업이 아주 가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뭐라고 하냐면 농업은 본업이다. 그러니까 농사는 본업이라 이런 표현을 써. 본업. 본이라는 게 이제 근본 본일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의 근본이 농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농사에 엄청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농사, 농업이랑 뭐를 대조하냐면 금, 은, 보석이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옥백, 이것도 지금 보석이거든. 금은이나 옥백, 이 옥백 같은 보석들은 배고픈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없다. 하지만 농사는 배고픈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농사가 이러한 금은과 옥백 같은 어떤 보석, 세속적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대조하면서 농사의 중요성을 계속 역설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세속적 가치인 금은과 옥백보다 농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결국에 세상의 근본이라는 것은 농사는 몹시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농사는 신성해. 신성한 것이야. 농사 짓는 것은 자부심을 느껴도 돼. 농사 짓는 것에 만족감을 느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해됐어? 요 얘기가 전부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표현법을 쓰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나오는 표현법이 서리적 표현이야. 고전시가에서 서리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지?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돌려서 많이 말을 하지. 그래서 서리가 있으니까 꼭 체크해주면 되고 문장 구조 반복되는 대꾸도 고전시가에 많은 거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중국 고사를 인용해. 그래서 이러한 설명 방식, 표현 방식을 통해서 시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시를 한번 읽어볼게. 천하의 사람들을 사민에 나누시니, 얘들아 이게 사민이라는 것이 너희 들어봤을 거야. 사농공상 있지? 사, 선비, 농, 농민, 공, 그러니까 공업 있지? 약간 이렇게 수공업 하는 거 있지? 장인들. 그 다음에 상, 상은 장사지.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제도 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돼. 사민에 나누시니 학문을 하게 되면 입신양명하려니와, 학문을 하는 건 누구지? 선비지, 선비. 선비들이 학문을 하게 되면 입신양명 벼슬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비들은 입신양명이 최종적인 목표야. 그런데 농사는 본업이라 앙사무육하리로다. 하지만 농사가 엄청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농사는 본업. 아까 내가 설명해줬지. 세상의 근본이다. 농사는 세상의 근본이야. 왜? 앙사부육을 할 수 있어. 앙사부육은 각주가 달려 있는데 어버이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핀다. 어버이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사다. 왜냐면 쌀을 만들어서 이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즉 농업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어. 이게 주제거든.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명이 지중하고 하늘이 만들었으니 인명, 인간의 목숨이 지극히 중하고 지극히 중요하고 그 목숨은 하늘이 만들었으니 천민이 되어나서 본업을 아니하랴.
천민이라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천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 한자를 볼래? 천이 무슨 천자야? 하늘천이지. 하늘의 백성인 거야.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백성을 지금 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백성. 하늘이 내린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봐봐. 이렇게 두 줄 묶으면 맥락이 이제 보일 거야. 인간의 어떤 목숨이 지중하고 그 목숨은 하늘이 만든 거거든. 그런데 하늘이 만든 백성이 되어나서 하늘이 너희한테 농사 지으라고 농민으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본업을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해야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해. 이 부분 일단 여기가 서리법이지 얘들아. 서리법. 서리법이 주제를 보통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고, 이 서리법을 써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하늘이 만들어준 농민인 거야. 즉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돼. 이런 의미야. 천민이니까. 하늘이 내려준 백성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렴. 뭐 이런 거지. 그리고 하늘이 만들어준 것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당위성. 이런 것들. 뜰에 봄이 들고 화풍이 훈훈하거든. 계절적 배경이 언제야? 봄이네. 화풍 따뜻한 바람이 훈훈히 불어. 쟁기를 손수 들고 서직을 갈아 심어서 쟁기 농기구 나왔네. 서직도 각주가 달렸는데 기장과 피, 곡식 이름이야. 그래서 쟁기를 들고 기장과 피를 갈아 심어서 화기에 숨을 틔워서 비와 이슬의 자락건을, 화기는 온화한 기운이란 뜻이고, 온화한 기운에 숨을 틔워서 비와 이슬에 자랐거든. 일찍 일어나서 호미 메고 남쪽 밭에 돌아가서 자풀을 다 갈아서 기운차게 흥성하거든. 흥성하다라는 것은 이제 무성해진다라는 거야. 자풀을 다 뽑고 그 기존의 곡식들이 무성해지다. 이렇게. 얘들아, 여기 내가 쭉 읽어봤거든? 이렇게 다 묶으면 돼. 지금 5줄 쭉 읽었지. 이 5줄은 보니까 많은 것이 있거든. 일단 쟁기, 호미 이런 것들. 뭐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농기구. 농기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 쟁기를 들고 기장과 피를 갈아 심고 비 이슬에 자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구체적인 과정, 농사 일의 구체적인 과정도 제시하고 있고, 맞지?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도 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됐니? 그 다음 이제 중략되고 나서 밑으로 가볼게. 청주를 맑게 빚고 자성을 갖춘 후에 선조께 제사하며 처자식 거느리고 배불리 먹으리라. 청주라는 게 이제 술이겠지. 술을 맑게 빚고, 자성이라는 것은 나라의 제사에 쓰는 곡식, 기장과 피를 이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난 곡식이라고 할게. 제사에 쓰는 곡식. 정확히 얘기하면 제사에 쓰는 곡식인 거야. 글씨가 이상하지만 그냥 쓸게. 그래서 청주를 맑게 빚고 제사에 쓰는 곡식을 갖춘 후, 선조께 제사를 한 후에 처자식을 거느리고 배불리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럼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농사 지어서 일단 제사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추수였겠지. 농사를 지었으니까 추수에 제사를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래서 가족 부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세 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 세 줄은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야. 보람. 농사로 얻는 보람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보람이 있니? 라고 하면 제사도 지낼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다. 됐지? 내 몸에 욕이 없고 남의 밥을 아니 빌면 내 몸에 욕이 없다? 욕이라는 게 뭐냐면 욕됨이거든? 욕됨이 없다? 치욕됨이 없다? 즉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부끄러움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몸에 부끄러움이 없고 남의 밥을 안 입인다라는 건 빌어먹지 않는다는 거야. 빌어먹지 않는다는 건 내 스스로 밥을 먹는다는 거야. 뭐 해서? 농사지어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이 부분 묶은 다음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급자족의 가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급자족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그렇게 남의 밥을 빌어먹지 않고 살아가면 인간에 나왔다가 홀홀이 돌아간들, 인간 세상에 나왔다가 죽음으로 돌아간들 뭐 이런 거야. 죽는 상황 얘기하는 거야. 죽음으로 돌아간들 부왕천지간에 무슨 한이 또 있으리. 한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떠면? 남의 밥을 안 빌어먹고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살면은 한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야. 부왕천지라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아래로 본다 이런 거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아래로 보아도 무슨 한이 또 있겠는가? 여기도 설이네. 한이 없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밥 빌어먹지 않고 사는 삶이면 한이 없다. 안분지족의 태도. 지금으로 만족한다. 안분지족의 태도 이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한이 없을 수 있냐면 농사 짓고 사니까 떳떳해서 그런 거야. 농사 짓는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 됐지? 자, 요거 연결해서 잘 봐주면 돼. 이렇게 예부터 성현네도 농업을 먼저 하니 옛날부터 성현네들, 성인들도 농업을 먼저 했대. 대수는 성인으로 역산에 가서 밭을 갈고 후직은 농사되어 경종을 힘쓰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대순, 후직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야. 보통 다 중국 고사 인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야. 대순이라는 사람은 순임금이래. 순임금은 성인이거든. 성인인데 역산에 가서 밭을 갈았대. 임금인데 그리고 성인인데 밭을 직접 갈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후직이라는 사람은 농사되어 경종을 힘쓰다. 경종이라는 게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야, 농사.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에 힘쓰다. 후직이 누구냐면은 뭐 주나라의 시조래. 시조인데 순임금 섬겼던 어떤 신하였는데 결국에 후직이라는 벼슬에 올랐대. 좀 말이 어렵나? 원래 순임금을 섬기던 사람이야. 그런데 후직이라는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농사 때문에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훗날 주나라의 시조가 된 사람이야. 알아야 하나요? 하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어쨌든 사람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후직은 농사를 짓는 그런 벼슬을 받아서 농사되어 라는 것이 농사를 주로 했다는 거야. 갈고 뿌림에, 그러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림에 힘을 썼다. 결국에 농사를 했다. 됐니 얘들아? 여기는 너희가 알아야 할 게 대순,
후직, 중국 고사에 나오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기 지금 얘부터 성현네도 농사를 먼저 했다 그랬잖아. 성현들의 사례를 열거했구나. 요렇게만 알면 돼. 성현들의 사례를 열거했다. 고사를 인용했다. 됐지? 계속 가볼게. 그 다음 신야 이윤이와 남양 제갈량이 한가히 여름지어 농상을 일삼으니. 여기도 중국 고사 인용이야. 사례 열거 똑같아. 앞에 거랑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들도 뭘 했다는 거야? 한가히 여름짓다라는 것이 농사짓다란 뜻이거든. 한가히 농사를 지어서 농상을 일삼으니. 농업과 이 상이라는 거 양잠이거든. 농업과 양잠. 그것을 일삼으니. 한마디로 이 사람들도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이 밖에 또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네. 세상에 중요한 일이 이 밖에 또 있을까? 없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농사가 정말 중요하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은이 귀하여도 기가를 못 살리고 옥백이 보배라도 흉년에 쓸데없다. 요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거든. 일단 봐봐. 금은이 귀하여도 옥백이 보배라도. 문장 구조 같은 거 보여야지. 대꾸야, 대꾸. 그리고 보자. 금은이라는 게 귀하지만 기가를 못 살겨. 기갈이 뭐냐면 배고픔과 목마름이야. 배고픔, 그다음 갈증나다 하잖아. 그래서 갈이 목마름. 그치. 금하고 은 자체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살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옥백이 보배라도 옥석, 백석 뭐 이런 건가? 어쨌든 그 보배가 보석인 거야. 옥백이라는 보석이 보배이지만 흉년에 쓸데없다. 흉년이 들어봤자 보석은 쓸데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럼 뭐는 쓸데가 있다는 거니? 농사.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야. 자, 이렇게 묶어서 금은이랑 옥백은 보석들이야. 이거는 세속적 가치거든. 얘하고 농업,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농업이 훨씬 중요해. 왜? 농업은 본업이니까. 본질적 가치니까. 본질적 가치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있고 흉년이 들었을 때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가치가 훨씬 크다. 가치가 훨씬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존을 가능하게 하니까. 먹고 살 수 있게 하니까. 생존을 가능하게 하니까 농업이 훨씬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요 두 개를 뭐 해주고 있다? 대조해주고 있다. 여기 됐지? 자, 그 다음 갈게. 항산이 없는 후에 선시민들 어찌나리. 항산 밑에 각주 달린 거 보이니?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이야. 그러니까 재산과 생업이 없는 후에, 없다면 착한 마음인들 어찌 날 수 있겠는가? 이 말 이해하니 얘들아? 나에게 재산이 없어. 나에게 생업이 없어. 그러니까 나 지금 백수야. 먹고 살 기반이 하나도 없어. 착한 마음이 나나? 안 나. 왜냐면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착한 마음이 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도 날 수 없다라는 거니까 계속 서리적 표현 쓰고 있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즉 여기서 생업은 이제 주로 농업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지. 농업이 없으면,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으면 착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선심, 착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먹고 사는 기반이 중요하다. 이것도 말하고자 하는 건 농업의 중요성이야. 그래서 농업이 잘 돼야 돼. 농사가 잘 돼야지 사람들이 마음도 착하고 서로 베풀 수도 있고 남도 연민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볼게. 가색의 감난을 글마다 이르시니. 밑에 가색의 감난 있거든? 요건 뭐냐면 농사일의 힘듦이야. 그러니까 농사일이 쉽지는 않아. 그렇겠지 얘들아? 1년 내내 추우나 더우나 밖에 나가서 고생해야 되는 거니까 가색의 감난을 글마다 사람들이 예전부터 글마다 썼다는 거야. 주공의 7월시는 그 중에 간절하니. 그럼 가색의 감난을 노래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농사일의 힘듦을 노래한 것 중에서 주공의 7월시가 있다는 거야. 주공의 7월시는 그 중에 간절하니 읊으며 노래 불러 뉘 아니 감동하리. 무슨 말일까? 요 주공의 7월시를 읊으며 노래 부르잖아. 감동 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뭔데? 주공의 7월시는 어떤 건데? 농사일이 얼마나 고된지에 대한 시거든? 농사일의 고됨에 대한 시를 계속 읊으면 사람들은 다 감동한다? 이것은 다 공감한다는 거야. 딱 들어도 농사일 힘들 것 같지 얘들아? 어와 아이들아 자세히 들어보라. 뭐가 나왔어? 청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구나. 어와 이런 거 그냥 감탄사야. 자세히 들어보라. 명령형 어미 나왔네. 깨알같이 다 체크해줘. 성인도 저러하니 그 안이 어려우냐. 우부도 다 알거든. 그 안이 쉬울 텐가. 이게 무슨 말이야? 성인, 그 훌륭하신 분도 저렇게 말하니 그 안이 어렵겠는가? 뭐가? 농사가. 성인들도 저렇게 어렵다고 했으니 어렵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어렵다는 거야. 근데 우부도, 어리석은 사람도 다 알거든. 그 안이 쉬울 텐가?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다 농사 짓거든? 쉽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이런 구절이 어디도 있냐면은 학문수양에 대한 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게 나오거든. 학문수양하는 길은 성인도 못다 했어. 이런 공자 맹자와 같은 성인도 학문을 다 이루지 못했어. 참 어렵네. 하지만 우부, 어리석은 사람도 다 학문을 해. 참 쉽네. 이런 글이 있거든. 이런 시가 똑같은 거야. 성인도 어렵다고 했으니까 농사가 참 어렵다. 하지만 우부도 어리석은 사람도 농사 짓는 방법 다 알거든. 참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역설적인 거 알겠지? 이게 지금 성인하고 우부는 대조가 되는 거고 결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농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쉽다. 공부도 그렇잖아 얘들아. 공부도 어렵고 쉽고 이러잖아. 그래서 농사일에 대한 역설적 인식. 됐지? 문장 구조 반복된 거 보이지? 뭐뭐도 이렇게. 그래서 문장 구조 유사한 문장 구조 즉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것도 체크하면 되고 아침에 밭을 갈고 밤이거든 글을 읽어. 아침엔 나가서 밭일하고 밤엔 집에 와서 글을 읽어라. 이런 거 들어봤어 얘들아? 사자성어 주경 야독한다. 이게 이거거든. 아침에 글을 읽어. 저녁에 밤에 책을 읽어. 아침에 알바해, 집에 와서 밤에 막 공부해. 이런 거 있잖아. 주경야독이야. 밤이어든 글을 읽어. 충효를 본을 삼고 구족이 화목하거든. 뭘 본을 삼아? 충효. 충과 효로 본을 삼고 가족들이 다 화목한다. 이건 다 유교적인 덕목이지. 유교적 덕목. 월삭에 회음하며 낙세로 누리다가 월삭이라는 것은 그냥 그 달의 초하룻날이야. 그냥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회음은 밑에 나와 있어. 모여서 술 마심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술 마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낙세라는 거는 풍년이 들어서 즐거운 해란 뜻이야. 풍년으로 인해서
즐거운 해를 누리다가 공명을 못 이룰지라도 격양가로 늙으리라. 격양가 들어봤니? 격양가? 격양가라는 것은 태평성대에 농부가 흙덩이를 치며 부르는 노래, 태평성대에 부르는 노래,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태평성대에 농부가 부르는 노래니까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인 거지. 먹고 살만하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이룰 때 격양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일정 때가 되면은 나와서 다 같이 술 마시면서 풍년을 노래하면서 막 누려. 그리고 공명을 못 이루어도 상관없다. 태평성대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여기는 같이 술 마신다라는 것은 공동체적 삶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적 삶이 얼마나 즐겁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부분은 안분지족하면서, 그러니까 공명을 못 이룰지라도 라고 했으니까 공명 없어도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어때? 아주 어려운 시는 아니었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볼게. 고전수필 유희의 판가점 우사상기 이렇게 돼 있지. 일단 요거 제목을 보면은 판가점이라는 술집이야. 주막에서 우연히 만나다. 누구를? 사상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사는 선비야. 선비 사자. 상은 상인이야. 선비이면서 상인인 사람이거든. 선비이면서 상인인 사람을 판가점이란 주막에서 우연히 만난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제목의 뜻은 이런데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 수필이니까 글쓴이가 있겠지. 나는 이제 글쓴이야. 내가 판가점이라는 주막에서 방금 얘기한 사상, 즉 한 상인을 만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상인이지만 원래는 사대부야. 사대부인데 상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 그래서 손님이라고 지칭되고 있고, 어떤 상인이냐면 채장수. 이거 잠시만. 채장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을 만난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사대부인데 상인을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얘들아, 아까 전에 우리 했듯이 사농공상의 신분 체계가 있기 때문에 상인을 가장 안 좋게 봤어. 가장 낮은 신분으로 봤단 말이야. 그런데 사대부면서 어떻게 그런 천한 상인의 일을 하느냐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나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교적인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그냥 일반적 사람이야. 보통 이 당시 사대부는 이럴 수밖에 없거든. 유교적인 신분 질서를 옹호해줘. 그랬더니 이 상인은 어떤 애냐면 자기가 왜 사대부면서 상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함을 비판해. 사회의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산업공상의 질서 있잖아. 기존 질서 또한 비판하는 사람이야. 아니, 사대부나 상인이나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두 사대부의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내가 만난 이 한 상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너희가 공부를 할 때는 나의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한 상인의 생각, 그 사람은 어떤 걸 비판하고 있는 거고 기존 질서가 어떻다고 비판하는지 이제 이런 걸 알면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온돌방을 마주한 곳에 상인들이 무리지어 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인들이 무리지어서 쉬고 있었어. 밤이 깊어지자, 시간이 밤이 되자 한 상인이 술에 취해서 말하는 소리가 제법 오래 들렸으나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얘들아, 나가 글쓴이겠지. 글쓴이인 나는 주막에 묻었다가가 아니라 묵었다가, 미안, 주막에 묵었다가 상인들이 무리지어 쉬고 있는 그 방의 소리를 듣게 된 거야. 그런데 어떤 상인 한 명이 제법 길게 막 말을 해. 근데 무슨 말인가 싶었어. 사기 백이전으로 끝마쳤는데, 얘들아 이건 이제 책이지. 사기에 있는 백이전으로 끝마쳤는데 한 번 소리내 읽을 적에 음절이 유려하고 구두를 떼는 것이 분명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배운 사람의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상인인 거야. 이 상인이 학식이 있구나. 학식과 교양이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얘네들은 상인이거든. 상인들은 공부를 안 하고 모르는데 이거는 보통 사대부 애들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 공부한 사람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호기심을 유발하였어. 백이전이라는 방금 얘기한 그 책이야. 백이전의 요 부분, 자 따옴표가 있지. 암열지사라는 것은 이 사니까 선비야. 선비인데 산속에 숨어 사는 선비야. 그래서 숨어 사는 선비가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가는 때가 있다. 이러한 부류의 이름이 민멸되어, 민멸이라는 것은 아주 없어지다. 이러한 부류의 이름이 없어져서 일컬어지지 않으니 슬프구나. 여항의 사람이 품행을 갈고 닦아 이름을 드날리고자 한다면, 여항이라는 것은 그냥 백성의 살림집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보통 백성의 살림집에 있는 사람이 품행을 갈고 닦아서 자신의 이름을 드날리고자 한다면 청운지사에 의탁하지 않고서, 청운에 오르다 우리 이런 말 한 적 있었는데 높은 벼슬에 오르다 이런 뜻이었거든. 그래서 높은 벼슬을 하는 선비, 높은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겠지. 청운지사에게 의탁하지 않고서 어떻게 후세에 이름을 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방금 거 뭐였어? 백이전에 있는 한 구절이었던 거야. 구절 다시 봐봐. 구절 내용이 이게 다 연관이 있거든. 암열지사가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에는 때가 있는데 이런 암열지사의 이름이 없어져서 일컬어지지 않으니 슬프다. 숨어 사는 선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게 슬퍼.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 이름을 드날리고자 한다면은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서는 후세의 이름을 전할 길이 없다. 즉, 힘 있는 자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벼슬을 하거나 이름을 드날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구절이야. 즉, 이 구절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는 거야. 현실에 대해서 비판의식. 이런 구절에 이르러서는 어조가 격렬하고 오열하여 거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하였다. 누가? 이 상인이. 왜 이랬을까? 자기 처지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한 상인의 처지와 비슷하니까 감정이입한 거야. 그러다가 다시 말소리가 처량해져서 마치 비파를 타고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하였다.
처음에 어땠어? 그 구절을 막 얘기할 때는 격렬하고 오열하다가 다시 말소리가 처량해진 거야. 이렇게 감정이 변화한 거지. 그리고 여기 마치 비파를 타고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하였다는 비유적 표현인 거 보이지? 그러니까 말소리가 너무 슬펐다는 거야. 놀라고 의아하여 급히 일어나 쫓아가 보니, 얘들아, 이 놀라고 의아하여는 누구의 감정이지? 글쓴이. 글쓴이가 놀라고 의아한 거야. 왜냐면 방금 읽은 그 100이 전의 그 구절을 읽는 게 보통 상인 같지 않거든. 그래서 놀라고 의아해서 급히 일어나서 그 상인을 쫓아가 봤어. 갔더니 다만 쑥대머리를 한 객 4명만이 고요하게 있었다. 아마 이 안에 선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갔을 수도 있거든. 근데 누구밖에 없어. 쑥대머리, 그러니까 머리 산발을 한 손님 4명밖에 없었다는 거야. 4명. 손님 4명. 다 상인이네. 이렇게 본 거지. 아니, 이런 글을 누가 읽었냐고 묻자. 도대체 아까 방금 누가 글을 읽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방금 전에 100이전을 읽은 사람이 말했다. 접니다. 이렇게 이 객이 얘기한 거야. 저는 지난해 사는 박씨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사는 곳과 성을 얘기해줬네. 이름과 문벌을 말하지는 않겠사오나 현재는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 이름과 문벌, 나의 가문은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가문이 있는 거야. 이 말에서 상인이 아니라 사대부구나. 좋은 가문 출신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좋은 가문 출신임을 알 수 있어. 그런데 현재는 채장수입니다 하면서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상인 거야. 지금 분명히 선비 집안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 채를 만들어 팔고 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자 이에 내가 꾸짖으며 말했다. 왜 꾸짖었는지 잘 봐. 내가 꾸짖으면서 그대는 분명히 사대부의 후예로 지기가 있고 글을 잘 지을 것이오. 너 사대부 후예지? 너 지기도 있고 글도 잘 짓지? 진실로 가난을 근심한다면 어찌 젊어서 먹고 살 방도를 채를 만들어 파는 데서 찾는단 말이오. 이 말이 뭐냐면 너 사대부잖아. 근데 너처럼 사대부가 그렇게 천한 일을 채를 만들어 파는 천한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다고?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 중요해. 여기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이 당시는 특히 이 고정관념이 되게 강하잖아. 사대부는 무엇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벼슬로. 사대부는 입신양명을 해야 한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야. 사대부인데 양반의 후예가 어떻게 이렇게 상업에 종사할 수 있냐. 그 당시 사대부들은 나가서 뭐 팔고 이런 거 절대 할 생각을 못 했거든. 체면이 구겨지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글쓴이의 고정관념이지. 당대 사대부들, 당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러자 객이 누군데? 아까 그 상인은 안색이 변해서 오랫동안 있다가 안색이 변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막 꾸짖으니까 좀 당황한 거겠지. 그러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약간 당황했다가 한참 생각하고 이제 좀 평정심을 되찾았다고 생각하면 돼. 평정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봐봐. 저는 과거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떨어졌는데 어버이는 늙어가고 아이는 성장하니 과거를 그만두지 않으면 끝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듯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떨어졌어. 그런데 가족을 돌봐야 돼. 그래서 나 과거 시험 그만두기로 했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인 거야. 바람직하지 얘들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과거 시험 보는 거 포기했다. 그리고 최장수가 됐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왜 이 상인이 최장수가 됐는지, 최장수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한 거야. 또 생각건대 지금 사람이 세상에 쓰일 적에 풍년을 만나도 힘써서 밭을 갈지 못하고 예장 같은 좋은 제목도 끝내 들보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 좀 잘 볼게. 여기 중요해. 지금 사람이 세상에 쓰일 때, 그러니까 인재가 세상에 쓰인다? 벼슬 같은 거 할 때 풍년을 만나도 힘써 밭을 갈지 못해. 그리고 아주 좋은 제목도, 예장이라는 게 좋은 제목의 어떤 한 가지 예인가 보지. 예장 같은 좋은 제목도 끝내 들보로서는 쓰이지 못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재능이 있어도 쓰이지 못한다. 재능이 있어도 쓰이지 못해. 그럼 누가 쓰이는 거야? 뒤에 나오는데 힘 있는 사람이 꽂아주면 혹은 그 집안에 힘이 있으면 벼슬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이거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능력대로 등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 그러므로 제게 힘이 없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거네. 아,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가문이 좋은 게 아니라 아무런 그런 힘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출세를 위한 힘이 없는 거지. 출세를 위한 배경 같은 것이 없어. 혹은 권력. 그게 없는 거야. 이게 자신의 한계라고 인식한 거야.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쟁하지 않는 길에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그럼 얘들아, 요거 뭘까? 경쟁하지 않는 길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 지금 현재 얘 뭐 하고 있어? 최장수 하고 있지? 그래서 최장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먹고 살 방도는 또한 많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는 많다. 뭐 최장수만 그런 건 아니다. 최장수를 해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쌓인 채로 있지 않고 남에게 전부 취해지는 것은 오직 상인뿐이요. 자, 여기 밑줄 쳐볼게.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인식인데,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쌓은 채로 있지 않고 남에게 전부 가져가지는 것은 상인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인은 어떤 물건을 남에게 팔잖아. 그리고 그 판 물건은 그 사람에게 쓰이잖아. 이런 나의 것을 남이 가져가는 상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상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구나. 이게 천한 일이 아니라 긍정적이다. 그리고 거친 것이 정밀한 것을 가리지 못하여 항상 가짜 재료가 와서 섞이지 않는 것은 오직 채뿐입니다. 다시, 거친 것이 정밀한 것을 가리지 못하여 가짜 재료가 와서 섞이지 않는 것은 오직 채뿐이다. 채 걸르잖아 얘들아. 이거 그 거르는 채거든. 그래서 거친 것이랑 정밀한 것 중에서 거친 것은 걸러지고 정밀한 건 이제 채 밑으로 막 떨어지지. 그래서 가짜 재료가 걸러지는 거야. 그래서 그 채라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 채는 어떤 애냐면 대상을 걸러줘. 나쁜 애들을 걸러줘. 그래서 대상을 걸러주는데 그게 바로 채야. 이 채가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한지 몰라 하면서 채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채는 정직하고 순수해.
그래서 이 채가 나는 참 좋아. 가짜를 다 걸러주잖아. 이렇게. 이 때문에 채가 이렇게 좋아서 혹은 상인이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천한 이름을 자처하여. 천한 이름이 뭔데? 채장수, 상인, 채장수라는 상인을 자처하여 이익이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이 일에 종사한 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요 마지막 하지만부터 이 부분은 이 글쓴이가 아니라 요 상인이 된 이유, 그 중에서도 채장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상인과 채 자체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상인을 천하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온전히 주는 것, 이것도 상인이고, 채는 걸러주니까 정직해 해서 난 채가 참 좋아. 그래서 채장수가 되었어 라고 얘기했어. 여기 내용 이해됐지? 내용을 좀 잘 이해해보고. 무릇, 아직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네. 계속 보자. 무릇 벼슬은 먹고 살 방도 중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문학은 벼슬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얘들아, 여기가 좀 중요하겠다. 잘 봐. 벼슬이야, 벼슬. 이 사람은 벼슬을 부정적으로 본다. 봐봐. 벼슬은 먹고 살 방도 중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벼슬이다. 맞지? 벼슬하면 진짜 대접받고 뭐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 문학은 벼슬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벼슬하기 위해서는 책 읽고 공부하고 쓰는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벼슬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벼슬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문학을 해야 된다. 계책이라는 건 수단인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벼슬은 일단 큰 이익을 보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문학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 다음 보자. 하지만 반드시 힘이 있는 자가 종사해야 작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졸렬한 계책을 쓰는 자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 말 좀 어렵다. 자, 여기 봐봐. 반드시 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종사해야 작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졸렬한 계책을 쓰는 자를 부릴 수 있다. 이 사람들, 일단 작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은 굴복시켜 아주 작은 졸렬한 계책을 쓰는 자들도 부려. 누가? 힘 있는 자가 종사해야 가능해. 즉, 벼슬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 말은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은데 이 벼슬의 세계가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벼슬의 세계가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뭐로 인해 결정된다? 권세, 힘, 권력. 그런 부조리한 곳이다. 따라서 벼슬의 세계는 부조리한 곳이다. 이렇게 본 거지. 비판하고 있는 거지. 이 당시의 벼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공론, 사회적인 의견, 사회적 여론. 예로부터 사회적 여론이 모두 벼슬한 자들에게서 나왔는데, 다 벼슬하는 사람들에게서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됐는데, 이것도 비판하는 거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 벼슬하는 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다. 벼슬하는 자들이 여론을 형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의 여론이 누구에게 독점되고 있다? 소수의 권력층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소수의 권력층에게
독점되고 있다. 스스로 바르다고 하면서 남을 잡스럽다고 하고 스스로 귀하다고 하면서 남을 천시했으니 얘들아 여기 잘 볼게. 이 벼슬하는 자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봐봐. 지들은 바르대. 남들은 잡스럽대. 지들은 귀하대. 남들은 천하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 벼슬한 자들의 태도인 거야. 얘들아 어때? 재수가 없잖아. 그치? 이런 거 뭐냐면 지배층의 위선인 거야. 자기들만 착하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만 귀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남들은 다 천하고 잡스럽다? 좀 독선적인 거지. 지배층의 위선과 독선적인 태도를 지금 이 객은, 이 최장수는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지배층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외의 사람들, 벼슬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머리를 조아리고 수용하여 끝내 감히 언성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겠지. 그 외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선비님도 나를 잡스럽고 천하다고 꾸짖는 것일 뿐입니다. 와, 이거 지금 누구 디스하는 거야? 지금 말한 글쓴이 디스하는 거지. 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벼슬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나를 잡스럽다고 하고 꾸짖는 거야. 너도 니만 바르고 니만 귀하지? 그리고 나는 잡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글쓴이가 지금 이 객을 꾸짖었잖아. 글쓴이의 비판 역시 어떤 이 기득권층의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거야. 글쓴이의 비판이 지배층의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실상을 따져보면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천한 재료를 쓰느냐 귀한 재료를 쓰느냐의 차이만 있고. 오, 얘들아 이거 이해했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채를 만드는 것과 선비들이 글을 짓는 것은 천한 재료를 쓰느냐 귀한 재료를 쓰느냐의 차이만 있대. 나머진 차이가 하나도 없어. 재료 차이밖에 안 나. 뭐하고 뭐가? 상인과 선비가. 상인과 선비는 결국에 재료 차이밖에 없어. 그 다음 시장에서 먹고 사는 것과 녹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은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시장에서 먹고 사는 건 누군데? 상인. 녹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은 뭔데? 선비. 이 둘의 차이는 소득이 많냐 적냐, 너네는 많고 나는 적고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야. 요거 중요하지. 결국에는 상인과 선비가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거 상당히 그 당시의 시각을 뒤집는 거야. 옛날에는 상인하고 선비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산업공상 체계를 지금 뒤집는 생각이지. 기존의 산업공상의 위계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거지. 혁신적인 생각이지. 이 당시를 생각하면. 왜 부정하는 거야? 선비랑 상인의 차이가 크게 없어서 그래. 뭐만 차이 있다? 일단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뭐만? 그러면 재료를 무엇을 쓰느냐, 소득이 많냐 적냐, 그것만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가 좀 중요해. 큰 이익을 위해 좋은 계책을 쓰는 것은,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볼게. 큰 이익을 위해 좋은 계책을 쓰는 것.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큰 이익이 벼슬이었거든? 그치?
벼슬을 위해서 좋은 계책은 문학 공부였어. 그러니까 벼슬을 위해서 문학을 쓰는 것, 문학 공부를 하는 것, 이거야. 그것은 다툼이 없는 것만 못함으로, 다툼이 없는 건 뭐냐면 상인, 즉 채장수야. 장사하는 것. 그러면 벼슬은 다툼이 있나? 걔네 맨날 다투잖아, 얘들아. 거의 경쟁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다시 봐봐. 큰 이익을 위해서 좋은 계책을 쓰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럼 너네는 별로고 차라리 다툼 없는 게 좋아. 이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채장수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채장수를 하는 이유는 벼슬을 하기 위해서는 다툼이 많아. 하지만 채장수를 하면 다툼이 없어. 여기 이해됐니? 좀 자세히 얘기해봤어. 계속 볼게. 내가 말했다. 그대의 말을 통달하였네. 아, 너의 말. 수용. 알겠다. 이 말 알겠다. 그런데 야, 네 말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뒷말이 이제 얘 본심인 거지. 그대 또한 글을 지을 줄 알기에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일세. 하지만 너도 선비잖아. 너도 글을 지을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네가 방금 말한 것들을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또 신박하지? 그러니까 이 말은 객의 깨달음이, 야, 이런 거 보통 공부 안 하는 애는 못 깨달아, 이런 거거든. 너의 깨달음의 근원이, 이렇게 갈게. 근원이 글을 지을 수 있어서, 즉 문학을 알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것은 얘들아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당시에 공자 맹자 이런 책 얘기하는 거니까. 문학의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야, 너도 학문 공부해서 이런 거 아는 거야. 글을 지을 줄 몰랐다면, 네가 만약에 공부 못했다면, 공자 맹자 글을 몰랐다면 이런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고, 깨달음이 없다면 천할 뿐이니 문학을 비루한 일이라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그 객의 오류를 나름 지적을 하는 거거든. 여기 봐봐.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의미지. 설이. 보이니? 그 다음 요거 연쇄도 보여? 연쇄. 깨달음이 없었을 것이고 깨달음이 없다면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이런 게 연쇄였지. 너도 지금 글을 알아서 이런 걸 아는 건데 왜 문학을 비루하다고 무시하니? 문학의 가치를, 학문의 가치를 폄하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문학의 가치를 무시하면, 즉 폄하하는 거는 안 돼. 그랬더니 객이 약간 딱 찔린 거지. 그러자 객이 눈썹을 치켜 올리고 불끈 주먹을 쥐고서 3번 일어섰다 다시 앉았다 하면서 말했다. 약간 열받은 것 같은데, 그치? 격앙된 거야. 약간 긁힌 걸까? 알 수가 없네. 하여튼 이 말을 듣고서 약간 맞다 이런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화가 났는지 격앙된 반응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 볼게.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의 경우엔 항상 무형의 형벌이 온몸에 내려지고 무군의 불꽃이 그 내장을 태우게 되니 이것이 선비님과 제가 모두 불행한 까닭입니다. 얘들아, 선비님은 글쓴이 얘기하는 거야. 저는 채장수 얘기하는 거겠지. 중간에 약간 생략이 돼 있지만 어쨌든 여기선 다시 채장수가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잖아? 그러면 무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무군의 불꽃이 마음을 막 태운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무형의 형벌, 무군의 불꽃은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아는 자의 고뇌를 얘기하는 거야. 정신적 고통. 알므로 인해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번뇌.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냥 아예 몰라버리면 얘들아 세상에 대해서 아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몰라버리면 근심도 없어. 그런데 뭔가를 알잖아? 그 지식인들 알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는 이렇게 항상 형벌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방금 얘기한 이것이 너와 내가 불행한 까닭이다. 우리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아서. 뭔지 알겠니? 학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 여기가 뭔데? 요거 학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점차 만년에는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때? 나 구애되는 게 없어. 왜냐면 나 지금 학문 그만뒀거든. 그래서 지식인이 겪는 내면적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지식인이 겪는 내면적 고통이 있는데 그것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선비님은 아직도 깊이 빠져 있어. 하지만 넌 계속 공부하니까 아직도 깊이 빠져 있어. 겉으로는 담론을 크게 펴지만 속에는 근심이 쌓였으니 매우 슬프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너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 겉으론 그럴싸한 척하지만 너 속에 엄청 근심 많지. 엄청 그게 슬픈 일 아니니? 하고 글쓴이를 찌른 거지.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겉으로는 뭐라 말을 크게 펴지만 속에는 근심 쌓였잖아. 나 알아. 나도 공부해봐서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참 너 슬프지? 하고 이것도 서리적 표현인 거네.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거야. 글쓴이가 옹호하는 문학의 가치, 그러니까 담론을 크게 편다라는 게 글쓴이가 방금 아까 위에서 문학의 가치를 옹호했잖아. 너가 문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거야 라고 했지만 속에는 근심이 많잖아. 너 내면적 고통 많잖아. 속으로는 슬프면서 왜 겉으로는 문학이 좋다고 말하니 하면서 요 두 개가 일치하지 않잖아 라는 글쓴이의 일종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어. 위선을 지적하고 있고 매우 슬프다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 슬퍼 라는 거니까 안타까움. 너 그렇게 사는 거 내 눈에도 안타까워. 이렇게. 그렇지만 제 말은 격렬하여 후세에 전할 수 없으니. 하지만 내 말은 후세에 전하기에는 너무 격렬해. 격렬하다라는 건 약간 너무 진보적이다 뭐 이런 말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너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걸 안다. 자신의 주장이 당시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너무 다르다. 당시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르니까 그냥 선비님은 듣기만 하소서. 선비님 그냥 넌 듣기만 해. 어디 가서 말은 하지 말고. 자기도 아는 거지. 자기의 주장이 당대 가치관과 되게 충돌된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 사람을 기이하게 여기고 다시 나로 왔어. 글쓴이는 그 사람이 누구지? 최장수를 기이하게 여기고 오 그러네 하면서 약간 이 사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야. 경탄하고 놀라움을 표현한 거야. 그의 논의를 슬프게 여겨.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슬퍼. 그러니까 공감이 됐다라는 거야. 이런 현실. 그가 말하는 현실의 부조리함. 그 다음에 어떤 이 학문이 고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의견. 학문이 고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의견을 슬프게 여겨서 전하지 말라는 경계를 따르지 않고 나 마음대로 이 길을 쓴다 하면서 마지막은 글을 쓰게 된 동기. 항상 이 기라는 갈래에서 마지막에 동기를 밝히고 끝내거든.
이런 내용이야. 어때? 얘들아? 재밌지?는 또 내 생각인가? 요런 의견이 있었어. 요런 이 사람의 의견. 그래서 내용 이해 위주로 가면 될 것 같아. 자, 문제 풀어볼게. 34번이야.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봐봐. 의인법, 서리적, 언어유희, 직유적, 계절의 순환. 서리야, 서리. 아까 가 하면서도 내가 서리가 계속 나온다고 했고, 방금 나 읽으면서도 몇 번 서리법을 얘기했거든.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강조,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 35번. A,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A 부분 너희가 확인해봐. 농사일과 관련된 기구가 있었거든. 뭐였냐면은 쟁기, 호미.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농사의 과정, 봄이 들었고 뭐 비이슬에 자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봄이 와서 뭐 씨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화기에 숨을 틔워서, 그러니까 온화한 기운에 숨을 틔우고 그 다음 비이슬에 자라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어. 그래서 과정을 보여주는 거 맞고, 2번 자립적인 삶을 실현한 상황을 가정하여. 뭐냐면 내 몸에 욕이 없고 남의 밥을 안이 빌면 밥을 안 빌어 먹음, 이런 거야. 그럼 이게 자립적이지. 그래서 농사 짓는 삶의 만족감 맞는 것. 3번 농사에 먼저 종사한 성현들의 사례를 열거하여. 이거 고사 인용한 거였거든. 우리 아까 봤던 거. 농업기술의 발달 과정 너무 이상하지 않니? 농업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농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현들도 이렇게 농사를 했다. 이렇게. 4번 부귀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이게 아까 뭐였었냐면 금, 은, 옥, 백 이거였어. 금은과 옥, 백을 이용해서 기근을 겪는 상황에서 농사가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맞고. 5번 능력이 다른 인물을 대비하여. 이게 누구냐면 성현과 성인이라고 나오네. 성인과 우부. 성인도 저러하니 참 어렵네. 우부도 하니 참 쉽네.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농사의 처지가 구분 없이 하는 일이다. 맞지? 그래서 3번이고, 36번은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이야. A. 글쓴이는 책을 격정적으로 낭독하는 목소리를 듣고 누구지 하고 찾아가. 그리고 장사꾼임을 알게 되자. B. 생계를 위해 그러한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야, 너 왜 상인 일을 하고 있니? 너 사대부잖아. 그랬더니 이에 최장수는 자신의 상황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그리고 글쓴이는 그가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루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수한다. 얘들아 봐봐. 글쓴이가 너가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 하지? 너 글을 알아서 그래. 너도 문학을 알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었지. 네가 비루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 얘 비루한 일을 한다고 벌써 했거든. 최장수. 그래서 답 3번이네. 나머지 볼게. 그리고 글쓴이는 그를 기이하게 여기며 슬픔을 느끼고 최장수가 기록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있었지. 결국 글로 남긴다. 괜찮니? 자, 그 다음 37번 가볼게. 기억이 뭐냐면, 기억이 지금 우리 앞에서 보면은 주공의 7월시야. 주공의 7월시? 이렇게 하면 기억이 또 안 날 텐데. 그러면 봐야지. 주공의 7월시는 뭐냐면 여기 있어. 이게 뭐였지? 가색의 갓난을 잃은 글이야. 가색의 갓난이 뭔데? 농사일의 힘듦. 그러니까 주공의 7월시는 농사일이 참 힘들다 라고 쓴 글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백이전. 백이전은 뭐였어? 이 상인이 읽은 책이지. 요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니은은 백이전. 적절한 것 한번 해볼게. 기억은 7월시는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성찰? 농사가 힘들다라는 시인데 딱히 나의 행위를 성찰할 필요는 없고. 2번 기억은 화자가 누구든 공감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거 기억나니? 주공의 7월시는 그중 간절하니 누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뉘안이 감동하리 이랬거든. 여기서 감동이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다음 3번 화자가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 틀렸고 4번 화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의지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얘는 이제 농사일이 힘들다라는 것을 강조한 시니까 5번 화자가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집단적 문제 뭐 문제까지 될 수 없지. 그다음 배기전 볼게. 배기전. 니은은 글쓴이가 상대의 처지를 짐작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요게 살짝 애매하긴 한 것 같은데 상대의 처지라는 것이 뭐 사대부라는 걸 의미한다면 맞아. 사대부가 글을 읽는 것 같아. 이게 상대의 처지라고 본다면 맞을 수 있는 것 같고 2번 니은은 글쓴이가 그 배기전 읽은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맞지? 답이 2번이고 그 다음 3번 니은은 글쓴이가 타인이 겪은 육체적 고통은 없었고 4번 글쓴이가 자기가 추구하던 삶의 방식을 포기한 이유 글쓴이가 자기가 추구하던 삶의 방식 포기? 안 했지? 글쓴이 아니야. 글쓴이는 이거 그냥 사대부인 거고 자기가 추구하던 삶의 방식을 포기한 거는 오히려 계기라고 볼 수 있겠지. 5번 글쓴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결연한 선택을 강조? 딱히 자신의 결연한 선택이랄 거 없었지. 그래서 여기 니은을 풀 때는 글쓴이랑 객 있지 객. 요게 누군지 정확히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아. 37의 2번인 거고 자 38번 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고 보기를 좀 읽어볼게.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생업에 대한 사대부의 현실 인식이 나타난다. 작품에서의 노동은 생존을 도모하는 수단이고 작품 속 화자나 인물은 당대 변화된 사대부의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 가는 생업을 운명으로 여기는 작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화자를 설정해서 유교적 덕목을 실현하는 삶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여기서 생업이 뭔데? 농사, 농업이지. 됐니? 가만 좀 볼까? 1번 가에서 인명은 하늘이 만드니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본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명론적 관점 맞지? 하늘이니까. 2번은 나니까 됐고 3번 가에서 농사로 처자식을 배불리 먹겠다는 것은 사대부가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 맞네. 4번 밤이 얻은 글을 읽어 충효를 본을 삼는다는 것에서 유교적 덕목을 중시한다. 맞네. 5번 항산이 있어야 선심이 나온다. 요거 기억나? 재산이 있어야 생업이 있어야 착한 마음이 나온다는 것에서 생업을 도덕적인 삶, 즉 선심의 실천을 위한 전제로 보고 있는 거야. 이 말 이해되니?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도덕적인 삶, 선심이 있으려면은 항산이 있어야 된다. 됐지? 자,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었어. 자, 그 다음 다시 나로 읽어볼게. 나는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에서 이거 이해돼? 회의적, 의심을 품는 거야. 생업에 대한 경험적 진술을 제시하는 사대부 인물을 등장시켜. 이게 누군데? 이게 최장수지. 최장수를 등장시켜서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자, 2번 나의 벼슬한 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남을 잡스럽다고 한다. 자기들은 좋다 그러고 남들은 잡스럽다. 이렇게 한다는 것에서 당대 현실을 부조리한 사회로 바라보는 사대부의 관점. 그치? 당대 기득권자들이 지들은 다 맞고 남들은 다 천하다. 이렇게 본다고 했으니까. 3번 나에서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이 어버이와 아이의 어떤 생계 때문이다 라는 것에서 생존을 위해서 노동에도 맞네. 4번 나에서 무형의 형벌, 마음의 고난에서 벗어나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되었다는 것에서 유교적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사대부의 태도. 맞지 얘들아? 왜냐면 이 무형의 형벌은 학문을 하면 겪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학문을 벗어 던지니까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되었다. 나 더 이상 사대부는 꼭 입신양명해야 돼 라는 유교적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 유교적 명분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사대부가 이루어야 한다는 입신양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답이 그럼 5번일 텐데 어디가 틀렸나 봐. 나의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재료와 소득의 차이만 있다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문학을 생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 얘들아 이거 잘 봐. 문학을 생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였어? 문학이 농업을 비판하기 위한 혹은 상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문학하고 상업이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거였어. 다시 문학과 상업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냥 아주 재료와 소득만 차이가 있을 뿐 딱히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문학이 어떤 비판의 도구로서 쓰이는 건 아니었다. 이해되지? 그래서 5번 선지 중요하니까 좀 잘 봐줄게. 너무너무 길었지 얘들아. 좀 미안하고 자세히 하다 보니까 좀 그랬어. 너무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